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이름만큼 기분 좋은 방송, 성공예감 예스 아이 캔의 김용필입니다. 네, 성공예감 예스 아이 캔의 이사영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초콜릿 그리고 꽃 생각나는 그런 하루이기도 하네요. 저도 뭐 서영 씨한테 초콜릿 받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 봄을 알리는 이제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할 텐데요. 꽃이라든가 나무에도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성공이라는 그 뜻을 가진 건 꽃말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네. 이 사과나무에 성공이라는 의미가 맞네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 마음으로 첫 순서 힘차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인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종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맞춤 컨설팅 받으실 분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네. 오늘 꽃말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꽃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꽃들과 함께한 10년,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꽃과 함께 해온 꽃집 아저씨 이재복 대표. 평소 좋아하던 꽃과 함께하고 싶어 시작한 화원이지만 전문 지식이 없어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유쾌한 꽃집 아저씨 이재복 대표를 만나보자. 10년간 하셨으면 꽃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어요. 인천시 남동구,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화원이 저 꽃집거리 압니다, 저도. 자, 안녕하세요.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복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꽃집 아저씨 하셨는데요. 올해로 52,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한 이재복 대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화원에서 남자 사업가로 성공한 꽃보다 아름다운 꽃집 아저씨 이재복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아보자. 비결 첫 번째, 인력 비용은 최소화, 역할 분담은 확실히 한다. 이곳은 직원이 단 둘이다. 이재복 사장 그리고 여직원. 여직원은 다름 아닌 이재복 사장의 아내인데 화원의 꾸준 일부터 꽃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부부가 맡아서 한다. 그전에는 이제 배송기사와 내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까지 한 둘 정도 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금 이제 둘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하셔도 충분하시죠. 부부에 팍팍 쌓여 좋다지만 60평이 넘는 화원의 꽃과 식물들을 다 돌보자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이재복 대표가 생각해낸 것이 있다. 바로 역할 분담이다. 아내는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예술적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꽃작품 이런 것은 이제 아내가 하고 저는 이제 영업이나 배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하시는군요. 비결 두 번째, 대목은 확실히 잡는다. 어떤 업종이든 대목은 있기 마련. 꽃집 역시 대목 시즌이 따로 있다는데 꽃집 사장님 말씀 잠시 빌리자면 이때 1년 장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미꽃 보면 시기란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졸업 시즌 3월 달엔 화이트데이, 5월 달 가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가을에 또 국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꽃이 아주 좋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저희 대목입니다.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손 놓고 기다린들 손님은 오지 않는 법. 미리미리 상품을 준비해 놔야 가는 손님 오는 손님 둘 다 놓치지 않는 법이다. 내일이 대목이다 라고 하면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같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3월 초에는 교원들 인사이동이 있는데 동양란이라든가 화분들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맞아요. 꽃은 화분 시즌이 세 번째, 있습니다. 같은 업종끼리 뭉치면 산다. 어떻게 뭉치셨을까요? 남동구청 앞 화훼단지라 불리는 이곳. 이재복 대표가 보기만 운영하는 해도 화원 이외에도 화려합니다. 12동의 비닐하우스 화원이 쭉 모여있다 보니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어도 손님들 사이에선 이렇게 통한다. 구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근데 여기는 5집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가까워서 그냥 남동구청 앞 화훼단지 이렇게 불리고 있고 화훼단지 나온 단지라고 일반 이제 화원 축하를 매장보다 시켜주죠.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는 손님들이 많다. 특히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오며 가며 들리는 고객들도 많다는데 몇 집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이런 화훼단지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좀 알력 다툼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들어온 손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이제 좋은 상품들을 갖춰놓는 노력, 이게 바로 소비자의 만족도로 아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올해 말쯤 철거 예정인 화훼단지. 이재복 대표는 새롭게 화원을 운영할 만한 곳을 물색 중이라는데 아, 이전을 하셔야 되는군요. 점포 이전 시 염두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그렇군요. 자, 이 보니까 뭐 스튜디오에도 꽃향기가 이렇게 네. 물씬 도는 것 같은데요. 꽃을 보기만 해도 예.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여성들이 특히 꽃 한 송이에 마음이 약해진다. 맞습니까?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웬만한 뭐 선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어설픈 선물보다는 장미꽃 한 다발 받고 내지는 뭐 주머니 사장이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장미꽃 한 송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요. 아마 거기다가 미안해, 네. 사랑해 이런 진심 어린 한마디 왜 얹어주면 이렇게 더 좀 감동이지 않을까. 늦게 하신 거예요? 느끼하게 해야 돼요. 예. 네. 어쨌거나, 그 꽃은 사랑의 전령사 역할을 네. 톡톡히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우리나라의 꽃집 현황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꽃집이 몇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주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실까요?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네. 꽃집의 개수가 3만여 개가 넘었어요. 3만 개. 예. 우리 뭐 꽃집 하면 주 고객층이 20대 젊은 층이겠죠? 예. 그 다음에 20대 젊은 층 외에 30대에서 50대 남성층이 많아요. 아까 이서영 아나운서가 얘기하듯이 예. 남자분들이 뭔가 또 선물로 꽃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시즌 판매로 뭐 1년 수익을 거의 올린다. 그래서 네. 뭐 입학이라든가 졸업 시즌이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평상시에도 이 꽃집 수익을 유지 계속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꽃집 같은 경우는 예. 일차적으로 생산되는 요소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유통되는 요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유통과 생산되는 부분에서 예. 판매 가격의 차이가 등락폭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무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재고량을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예.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긴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꽃집이 전국에 3만여 개가 있다면 꽤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리고 홍보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의 그 설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노하우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1990년대 예. 이후부터 꽃 배달 서비스가 좀 보편화되면서 예.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 꽃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천여 군데 가게가 성행 중이고 홍보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부분은 말로 할 수 있는 구도 홍보와 그렇죠. 네트워크 홍보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에 대한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에요. 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 꽃집 아저씨 이재복 대표가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곧 이제 네. 인천 아시아 게임이 열리는데 네. 이전을 해야 된답니다. 네. 어떤 좀 입지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뭐 입지 조건 자체는요. 꽃집은 가급적이 모여 있으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나홀로 꽃집보다는 예. 몇 군데 꽃집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 네. 자체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권 내에서 근방으로 약간만 이동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갖고 하던 고객들을 계속 흡입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꽃은 아무래도 네. 생명이 있는 상품이라서 이 자식 기르는 마음으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함께 봤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고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IMF 때 사업에 실패한 이재복 대표.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고향인 인천을 찾게 되었고 때마침 자주 찾던 화원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금까지 10년째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웨딩 사진 또 이제 웨딩 드레스 이런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잘못돼서 아이고. 2002년도에 이제 인천에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다니던 화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라고 해서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평소 화분 돌보는 게 취미였던지라 자신 있게 화원을 인수했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해야 하는 것은 달랐다. 역시 이거 취미와 직업하고는 이게 상당한 어떤 워낙 대량으로 관리를 괴리가 해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거를 극복하려고 꽃빵 창업반이라는 거 평생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꽃바구니도 만들고 꽃다발도 만들고 포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다른 분들에게 어떤 거 노하우를 많이 좀 전수받았죠. 단지 안에 있는 분들께 그런 점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하, 참 힘든 남들과 시기에 다르게 교육을 선창업, 후 잘 공부를 하게 된 가지셨습니다. 이재복 대표.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의 시간이 정말 많은 필요했고 노력이 들어가는 것 남들보다 같아요. 더 저도 많이 발로 키우는데요. 뛰어야만 했다. 저희는 이제 한 번이라도 통풍빛. 찾아왔던 분들 명단은 어느 하나도 연락처, 신경 안 쓸 수가 핸드폰 번호 이런 없거든요.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해놓고 사전에 문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졸업식 꽃다발이 필요한 분들 미리 주문해달라라든가 어버이날 상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요. 인사이동 때도 대체적으로 언제쯤 인사이동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안부 삼아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식물들인지라 화원 내부의 습도와 온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엔 연탄 보일러를 24시간 불가동,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겨울철 밤 기온이 매우 찹니다. 그래서 이런 연탄 난로를 4개를 떼고 있습니다. 어이구. 난방비로 이게 연탄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항상 24시간 동안 타기 때문에 항상 같은 온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역시 또 통풍을 해줘야 됩니다. 문을 다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이제 통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년 365일 저희는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니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당연한 일. 때문에 이재복 대표의 화원을 찾는 단골들도 많다. 일단 물건이 좋고요. 그러니까 사면은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데서 산 거보다. 그리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성껏 꽃집 사업 닦아주시니까요. 10년, 지금까지는 잘 운영해왔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여는 꽃집과 개발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오는 꽃집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뭔가 독특한 영업 노하우가 필요한데 손님들을 직접 찾아가고 명함도 돌리고 문자도 발송하고 책받침도 돌리는 이런 보편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영업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또 획기적이고 좀 독특한 그런 방법이 영업 전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알려드려야죠. 지금 말씀대로 네. 평상시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명함도 드리고 이런 마케팅 방법을 활용을 하셨는데 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셨어요. 예. 실질적으로 네. 꽃시장 자체에서 꽃 소물량보다는 꽃집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영업 예. 과잉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꽃집들이 뭐 명함 나눠주고 책받침 나눠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 근데 보편적인 방법은 어차피 SMS를 통해서 고객님한테 꼭 인지는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여러 부분들 온라인 부분에서도 같이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꽃 그러면 우리가 뭐 장미꽃, 한송이 뭐 이런 식으로 꽃을 판매를 네. 생각하는데 이제 그 꽃 판매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판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어떤 뭐 프로포즈 이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꽃만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여러 가지 함께 파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예. 프로포즈 이벤트 예. 가슴에 확 꽂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걱정하세요? 혹시 뭐 기다리는 분 있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평정심을 좀 찾으시고요. 자, 예. 그만큼 지금 이 꽃이라는 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의 마음을 더 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제가 꽃집 아저씨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예. 여심을 잡아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자, 소장님 끝으로 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꽃집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매장 예.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죽고 있는 추세예요. 아, 네. 그다음에 꽃집 같은 경우는 좀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가 꽃만 파는 꽃집이 아니라 네. 꽃집에서 커피도 팔고 뭐 차도 팔고 괜찮다. 예, 고객들이 차 한 잔을 마셔도 꽃 한 개를 마시면서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뭐 그쵸. 하다못해 예. 작은 예. 허브라도 같이 플라워 나눠주신다 카페, 그러면 뭐 이런, 예. 뭔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자체는 지금 뭐
큰 기업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일주일 단위로 예. 실내 장식을 위해서 꽃을 가꿔주는 분도 따로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업 형태가 있으니까요. 하실 때 한번 주의점 한번 착착착 체크해 보시는 게 그 좋습니다. 찾아오다 보면 예쁜 꽃도 또 사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창출이 예. 되니까.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플라워 카페, 꽃집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네. 꽃이나 화분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한 30여 개의 화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정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상당히 부지런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꽃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이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이 꽃향기 가득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상권 분석 우리 동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권 분석 우리 동네 함께 해주실 김슬아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권 분석 우리 동네 보니까요, 신사역으로 좀 가보신다고 했는데, 예,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 오늘은 신사역 가로수길 덕분에 주목받게 된 상권이죠. 신사역 상권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신사역 상권은요, 한남대교에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뻗어 있는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청담동 방향의 도산대로변 일대 그리고 잠원동 방향의 나루터길 주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사동과 잠원동으로 나뉘는 건데요. 이 권역별로 분포 업종과 상권 수요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로수길 방향의 도산대로변 일대가 20대와 30대 유동인구 비율이 높다면요. 네. 잠원동 방향의 먹자골목에는 30대 이상이 선호하는 음식점들이 많아서 유동인구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먼저 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볼까요? 네, 신사역 부근은 강남과 강북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강북 지역과 또 성남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다수 발달이 돼 있어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강북 도심에서 강남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몰리면서요. 상습 정체 구간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사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아주 많은 편인데요.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3, 4년간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바로 3호선 신사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사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요. 지난 2008년 4885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54,000여 명으로 뛰었습니다. 한 14,000여 명이 더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2011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기록을 보면요. 예. 하루 평균 58,323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인근 가로수길의 성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하철을 이용하는 네. 인구가 이렇게 많다면은요,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다라는 뜻이고, 더불어서 상권도 발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신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대부분은요, 그 연령층이 20대와 30대입니다. 네. 20대가 전체 유동인구의 41.1%를 차지하고 있고요. 30대 연령층의 비율도 35.5%에 이릅니다. 신사동 상권의 주 수요층은 20대, 40대 직장인들과 또 그 지역의 상주 인구가 주를 이루는데요. 20대부터 40대의 남성 직장인 그리고 20대, 30대 여성 직장인들의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는 당연히 직장인들의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인 12시와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입니다. 반면에 10대의 유동인구 비율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 신사역의 많은 유동인구는요, 인근 신사역 가로수길의 호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신사역 하면은 가로수길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신사역 상권은요, 원래는 나루터길 주변의 유흥상권 그리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사역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지금까지 좀 발달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신사역 예. 상권의 시초부터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사역 상권은 유흥상권이었습니다. 아하. 이 신사역 상권은 서울 강남권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1980년대 중반
중반부터요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예. 90년대 중반까지 호황이 유지됐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대표 상권이 압구정 인근 그리고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강남역과 가깝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리버사이드 호텔로 대표되던 유흥주점의 기세가 한동안 지속이 되면서요. 심야 시간을 마감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어허, 그랬군요. 하지만 강남 지역의 상권 전반이 개편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그간의 명성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심야 영업 규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곳은 불법적인 24시간 영업으로 그래요? 유명을 했었는데요. 예. 이 심야 규제가 풀리고 또 인근의 강남역이나 압구정동을 포함해서 늦은 시간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상권들이 새롭게 등장을 함에 따라서 신사동을 찾던 수요가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흥업소 대부분은 사라진 상태고요. 이제는 신사역 상권은 유흥가에서 먹자 상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림동 순대타운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무교동 낙지골목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신사동 아구찜골목 그리고 간장게장 골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많이 미식가라고 좋아하죠. 불러주세요. 근데 대식가, 대식가. 대식가이자 대식가인데요. 네. 이 신사동 먹자 골목에 대한 이 정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구찜 골목, 네. 간장게장 골목, 저도 가봤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서영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신사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 뒤편 나루터길 주변에는요. 네. 20여 년 전인 90년대 초부터 아구찜 전문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아구찜 골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구찜과 더불어서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소문난 집, 그리고 횟집과 참치 전문점 등도 속속 생겨났는데요. IMF 이전에 최고 주가를 올렸던 이 지역은 현재는 인근 가로수길 상권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원조의 힘을 빌어서 한때는 40여 개가 넘는 아구찜 골목이 형성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수도 많이 줄었고 영업도 소위 되는 집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신사역 상권은 아구찜 골목, 그리고 횟집과 소갈비집, 호프집 등 외식 업종의 비율이 전체 입점한 업종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먹거리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허. 이 요즘 말 그대로요, 이 가로수길이 많이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자골목에도 좀 변화가 많이 왔겠네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신사역 먹자골목 하면 이 4번 출구와 5번 출구 뒤편에 나루터길 주변이 유명했었는데요. 최근에는 7번과 8번 출구 주변에 이면도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하철역 7번, 8번 출구 이면도로에는요. 현재 인근 사무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권 가운데서도 비교적 수요층의 유입이 많이 형성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신사역 상권은 이제 외식 유흥 상권에서 소비 상권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3, 4년 동안 급등한 임대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과거 유흥 상권의 특색은 비록 바뀌었지만요. 이 신사동 상권은 인근의 성형외과를 비롯한 고급 병원과 의원들이 많이 개점을 했어요. 그래서 20세, 30대 여성들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인근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권으로 또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가로수길과 브로드웨이 극장 등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재도약을 준비 중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네. 동네. 오늘은 신사동에 있는 외식업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시라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제 신사동에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네.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속속 이제 나타나고 예,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존에는 뭐 신사동 그러면은 솔직히 밤내거리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불렸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소시적에는 신사동 뭐 땡땡 호텔날 계속 좀 약간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20, 30대 층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흡입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뭐 30대 이제 50대들이 그렇다고 뭐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시대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예. 기존에 있던 식당 자체나 모든 부분에서 젊은 층에 맞게 약간씩 변화가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군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음식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뭐 커피숍이나 젊은 층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문화 자체 그런 부분으로 도약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진출하는 네. 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상권 분석 우리 동네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참 꽃말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해요. 네. 행복의 파랑새는 늘 세잎클로버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 그 뜻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하시니까 네.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항상 이 행운을 쫓기 위해서 행복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말고 산소처럼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방송 성공예감 예스 아이 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